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제 속보 앞서서 코너에서 좀 들으셨겠지만 일단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목표물은 미확인이라고 하고요. 이란 국영 매체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지금 다시 하방 쪽으로 고꾸라지네요. 코스피가 0.34%,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외국인 좀 빼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시장님?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좀 변하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시장의 강한 흐름들을 좀 이어왔었는데 어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모습들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하이닉스가 24만 원까지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나름대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시장이 강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강했었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방산은 조금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폴로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흐름들이 좀 그렇게 움직임이 다소 좀 둔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또 이슈에 대한 반응들도 또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화해 모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오늘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이 조금은 좀 오늘은 좀 금요일이고 하니까 자 파생도 만기가 됐고 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이제 2주차가 돼가니까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어제는 사실 분위기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대금 한 20조 넘었었고 동시호가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도 매수세로 많이 들어오는 걸 그렇죠. 확인할 수 갑자기 확 들어섰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잠잠한 분위기로 시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먼저 볼 텐데요. 외국인 순매수 쪽에서는 오늘 일단은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종목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화오션 종목으로 1위 종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현대차, 기아가 나란히 또 2위, 4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LG에너지솔루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가더니 오늘은 또 기관 쪽에서 한전기술 담아가는 부분도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자동차부터 좀 볼게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25%인데 그거보다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주가는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담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가격 메리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배경 화면을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어떤 모멘텀이냐면 이게 이번 주 초와 다른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생 만기 이후에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었지 않았던 종목들을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샀다가 지금 이제 한전 쪽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하게 방산이라든지 조선을 샀다가 지금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왜 변했냐라는 시각보다는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파생 만기까지 끌고 왔었던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있어 왔었던 거죠. 피어그룹 대비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 PR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습니다. 테슬라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가 이번에 관세에 따른 어떤 그 피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동차라 하더라도 대부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관세가 부과가 되면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완성품이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동차를 만들려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멕시코 국경을 4번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꾸준히 부과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GM 같은 경우 이번에 배당을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배당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 딱 하늘에서 볼 때 테슬라, 도요타, GM
기아 현대차가 있으면 뭘 사겠습니까? 예. 이제는 현대 기아차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파생에 따른 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제까지 끌고 왔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부터는 보다 새로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보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 저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뒤늦게 지지서로 인식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났고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가 그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현 회장의 지분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외국인이 오늘 좀 뭔가 색다른 종목들을 좀 담아간다 했더니 그렇죠. 그러네요. 그전에는 이제 네. 개장 선수 보셨을 때 맨날 똑같은 그렇죠. 것만 산다라는 맞아요, 거였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오늘은 좀 새롭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맨날 먹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이 식단에 올라온 느낌. 네.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파생 만기 이후에 효과가 아니겠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지션 구축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또 아까 이제 속보에서 보셨다시피 방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떼놓고 보면은 계속 올라요. 5일선은 지지도 받아가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그냥 계속 살 걸 이런 게 반복될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게 황제주 100만 원 수준이라면 거기까지는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표적인 껄껄껄 주식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끊어서 보면 그 껄껄껄이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거를 좀 미리 제가 다루실 것 같으면 땡겨오겠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삼각구도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그 그룹사의 회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바로미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김승현 회장이 아직까지 이제 조금 뭐 와병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건재하시죠. 그분이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그룹의 우리나라 이제 로키드 마틴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게 된다라면 하나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자제분들에게 승계 구도로 지금 현재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 같은 경우 지금 그 방산과 관련된 부분을 누가 가져가셨죠? 장남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오션 같은 구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익 구성 구조가 굉장히 견조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 제기가 됐을 때 많은 분들 일부 분들이 방산과 조선은 맞아요. 조금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공매도 타겟이 되려면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높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방산과 조선, 특히 하나에어로와 하나오션에 대한 그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못 들어오고 오히려 쇼키즈가 걸리는 이런 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뭐 이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라고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답은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달릴 만에 올라타야지. 안 그러면 이 고민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민입니다. 주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걸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 같은 삼각구도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대표적인 그 껄무새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뭐뭐 할 걸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종목이긴 하죠. 일단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95만 2천 원 선, 95만 원 선에서 움직임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일선은 잘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